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탐탁치 못한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이 급등 패턴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매도를 했는데 이게 순매수로 뜨는 이유가 카카오 블록딜 5천억 이게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블록딜을 해서 팔든 외국인이 그걸 블록딜로 사든 어쨌든 뭐 전체 주식을 사는 것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외국인이 순매수한 것과 동일한 효과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급등 패턴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수급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세인 상태에서 지수가 시원한 상승보다는 숨을 고르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일 때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코스닥은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 초입의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장기간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에너지 축적하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점증하고 있고, 요런 형태의 흐름이 언제 있었냐, 뭐 요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IT 버블과 준하는 어떤 변화가 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종목, 상장 폐지되는 종목 이런 거 빼고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 사면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뭐 시가총액 뭐 10억, 20억짜리들도 있었는데 IMF 때 지금 어쨌든 시가총액 뭐 300억 이하로 거의 없습니다. 현재 나쁠 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배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멀쩡한 종목들 1000억 이하에서 멀쩡한 종목들은 앞으로 1000억 이상으로 다 올라갈 거니까 걔네들 위주로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다 좋겠지만 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기세는 이제 막 시작인 단계로 당분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신 분들은 아주 수익 이게 이렇게 수익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표현하자면 장난 아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시장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나중에 앗아갈 수 있는데,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시장이 줬다는 것을 잘 인지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시장이 준 수익을 잘 지켜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나쁘다 그러면 돈을 빼야 되는 거고, 시장이 좋으면 계속 돈을 넣어놓는 거고, 뭐 이런 거 결국은 다 시장입니다. 시장이 언제나 옳다, 시장이 준 수익이다, 그리고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결국 우리는 시장 앞에서 굉장히 뭐랄까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은 주주운동을 제외하면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니까 그런 부분,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유스홀딩스부터 보면 오랜만에 실로 오랜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요때 이후로 그 공시가 나온 이후로 실로 오랜만에 조정, 이날하고 뭐 다 5일선 위에서 움직이다 처음으로 5일선을 깼는데 이격 축소로 21선하고 조우를 하게 될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상승은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힘이 좋은 종목들은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파동이 나왔고 쉬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한 며칠 살짝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뭐 문제될 건 없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유스홀딩스도 외국인 지분율이 6.82%인데 제가 작은 종목들 외국인 지분율 10% 넘어가면 난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필요한 조정이다.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빵 터지는 것보다는 적당히 수습하고 가는 게 훨씬 탄력을 받기 좋다. 왜냐하면 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 여기서 팔 걸 여기서 팔 걸 하는 믿음이 없는 투자자들의 물량이 여기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악성 매물을 제외하면
매도가 나올 게 없습니다. 즉 상승에 아주 탄력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원 컴포텍 손실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손실률이 마이너스 13 이러다가 오늘 물을 탔는데, 물을 타기는 탔는데 좀 잘못 탔습니다. 이게 어딨지? 체결 보시면 그냥 8,050원에 긁었는데, 이게 뒤에 긁은 게 아니라 앞에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긁었습니다. 여기서 긁자마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역시 좀 이게 호가창 보고 홀려가지고 사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하지만 그런 어떤 일반적인 법칙도 깨면서 이렇게 회복을 했으니까 요건 진짜 뭐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온 컴포텍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종목과 달리 이게 그다지 믿음이 없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떤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냥 뭔가 안 내린다, 이런 수급 구조에도 불구하고 안 내리네, 안 빠지네,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이제 막 물을 타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보는 건데, 그 승부를 보는 것조차도 아까 보시다시피 오전 고점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서 싸게 사려고 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응하는 것과 차이가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기 좋은 사례다. 물론 뭐 저는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뭐 아무리 날고 긴, 뭐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그런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오늘 시간에도 좀 올라주고 하니까 살짝 뭐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돌아서기만 해도 탈출이니까. 예. 네, 그래서 이온 컴포텍은 뭐 나쁘지 않고 손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까지 수익 전환하면 계속 불패인데 뭐 그런 걸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리고 NHN벅스 여기서 적당히 이제 수습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승했고 적당히 조정받고 있고, 다시 상승하는 형태로 가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쯤에서 수습을 하고 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NHN 엔터테인먼트 아래에서 NHN벅스가 계속 버틸 수 있느냐라고 보면 자생이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영업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적당한 인수자, SK텔레콤이나 빅히트나 이런 적당한 인수자에게 매각을 한다면 NHN벅스는 환골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이미 뭔가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나는데, 요게 뭐 SK뮤직이라든지 빅히트 뮤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수가 돼서 이름만 바뀌어도 뭔가 순식간에 로켓 발사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매각이 된다 안 된다의 관점에서 되는 방향으로 기대를 하고 계속 그게 터질 때까지, 즉 고장난 시계가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또 항상 이게 시장이라는 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온 컴포텍이 제일 불효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제일 효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NHN벅스도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 진짜 점상 가고 뭐 이런 난리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만 갖고 판단을 하기는 이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노레이. 네, 제노레이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건 어쨌든 외국인 지분율인데,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씩 사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6.57까지 늘어났는데, 요 비중이 앞으로 외국인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거냐라고 보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이동형 엑스레이 시장의 70%를 장악을 하고 있고 외산 가격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 근데 성능은 나쁘지 않다. 요게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통할 것이냐?
외국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겠냐라고 봤을 때 제노레이의 해외 수출은 앞으로 굉장히 잘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그 규모가 확대가 됐을 때 항상 제조업은 그렇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80%의 손익분기라면 90%면 이익이 10% 느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가동률 100%, 110%, 120% 정도 되면 요거는 수익률이 엄청난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가동률이 118% 정도 나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이. 코로나 이전 수치긴 하지만 이 정도면 그 현대차 근로자들 잔업한다고 뭐 한 30만 원 받고 이런 거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가동률이 높아지면. 예, 그래서 가동률이 높아졌을 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주가도 오버슈팅이 나올 정도로 아주 탄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제노레이가 지금 그 시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매물도 소화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상장한 지 3년 됐고 요게 한번 발동이 걸리면 결국 얘를 넘어서서 신고가를 그릴 것이고 그러면 신고가를 다시 그리면 도대체 어디가 고점이 되느냐는 결국 멈추고 꺾일 때까지니까 조금 길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액트. 제가 액트 수익률이 18.24%인데 아마 대부분 저보다 단가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집형 이후에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인데 보통 매집형 패턴은 요거를 돌파를 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시세는 조금 더 크게 나는 쪽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 뭔가 보더라도 이게 세기형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름을 일단 바꾼다는 것도 그게 이제 뭔가 사기 쳐가지고 회사 다 말아먹고 이름 바꾸는 거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은 맞는데 액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바꾸니까 예, 그래서 EV 첨단 소재로 바꾸는데 말씀드렸듯이 EV 첨단 소재가 폭스바겐에서 전기차향 FP12를 10년간 뭐 3천억 원을 수주를 했다. 우와! 엄청난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액트가 수주했다 그러면 뭐지 이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름은 잘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 매집형 패턴의 전통이 아니라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면 이거 돌파하면서 이제 시세 탄력이 시작이기 때문에 좋은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 종목들 살펴봤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싫어요 안 찍은 것까지 모아서 찍으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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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다른 건 뭐 매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카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원 컴포터는 저도 사실 별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저를 또 믿는다라는 건 이게 조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글쎄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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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게 이 말이 핵심입니다. 뭐 좋은 가르침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자, 인기가 있는 단타 매매를 하는 유튜버의 그 댓글들을 보면 뭐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수익이 안 나나 보다. 뭐 그리고 뭐 이걸로 수익 났다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필연적으로 계좌가 다 녹아버리는. 왜냐하면 매매에서 시세 차익을 보든지 손실을 보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래소를 회전을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타 매매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댓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방법 자체가 잘못됐는데 제가 뭐 공부가 부족해서
뭐 아직까지 뭐 그 수업료다 생각하고 무슨 수업료를 왜 시장에다가 손실 본 걸 수업료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수익이 나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이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면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몰빵을 하시는 것만 아니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그것도 나름 가급적이면 싼 가격에. 그럼 싼 가격인데 더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쌌는데 더 싸다. 여러분들 30% 할인하던 2월 상품을 갑자기 50% 70% 할인합니다. 그럼 더 사야지. 예. 그럼 더 삽니다. 매수. 근데 마이너스 30이라는 기준을 두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 마이너스 15% 정도 됩니다. 여기서 뭐 더 내리냐.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싸다고 생각했을 때 떨어졌고 거기서 뭐 더 내릴 수가 있을까? 없으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한 번만 반짝하면 금방 본전 찾습니다. 그럼 밑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대응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위로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 안 보고 기다리다 보면 수익 나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면 물론 뭐 종목 발굴도 하고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탐방도 가야 되고 주주총회도 참석해야 되고 의결권 행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지지만 어쨌든 그것도 여러분들 단타 매매 해가지고 어떤 종목 단타로 들어갔는데 손절했어. 이게 무슨 학습이 됩니까?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근데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 종목 괜찮네. 싸고 더 싸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팔았습니다. 매도하고 한참 지나서 보니까 또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 파악이 되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하나 둘 이렇게 쌓이다 보면 뭐 한 200개 300개가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은 내가 익숙해. 그 종목 중에서 떨어지는 애들 잡고 불황일 때 사서 호황일 때 팔고 이렇게만 해도 할 것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단타매매 여러분들 뭐 단타매매 로또 복권 당첨자처럼 로또 복권 당첨자도 일주일에 10명 이상 나오기 때문에 단타매매로 수익 나는 사람들 간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절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은 제가 그래도 예전에는 진짜 적게 잤는데 요즘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자는 것 같습니다. 밤에 한 5시간 자고 출퇴근을 안 하니까 예를 들면 3시 30분에 시황을 다 쓰고 잔다. 그러면 한 8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뭐 1시에 썼다. 그러면 한 6시에 일어나고 안 썼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쓰고 뭐 이런 식인데 한 5시간 자고 낮에 한 30분 낮잠 자고 그러면 수면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트 질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이트 질로. 네. 네, 급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이온컴포텍도 제가 오전 고점을 잡은 게 이거 떨어지면 담아야지 생각했는데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막 8,000원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상하다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고 급하게 덤비니까 오늘 오전 고점을 잡은 겁니다. 예, 상보. 예, 그리고 질문은 가급적이면 하나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가 있으면 예, 보는 순간 그냥 의욕이 꺾여버립니다. 뭔가 2개가 있으면. 예. 네. 이 추천해주신 지인분께 예,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분은 진짜 평생 함께 하셔도 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공매도 대비는 요거는 오늘 특별히 한번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요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까먹기에 앞서가지고 아니다.
먼저 보고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는 고배당 주면서 또 여름철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고배당 주였는데 그 고배당이 2만 원대 할 때 고배당이었고 지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그만큼 안 나옵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하이트 진로가 주류 시장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위상이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주가가 예전에 비해서 비싸졌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류 판매량이 다소 부진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매력이 있냐 없냐로 보면 제가 봤을 땐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치 관점이고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배당주 관점의 투자라고 본다면 7월 이후 그때로 보면 지금 당장은 뭐 쌀 때 좀 담아 놓는다 한 1년 보고 담아 놓는다 아니면 배당까지만 보고 담아 놓는다 이건 나쁘지 않은데 딱히 아주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는 한번 상승했고 뜸 들이고 있고 두 번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 우진 플라임처럼 뭔가 약간의 투자로 아주 미약하지만 차별화를 이루는 제품이 나온다. 중소기업은 그 순간 그냥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우진 플라임도 보시면 제가 예전부터 다룬 종목인데 말씀드렸듯이 그 범퍼 충격을 더 충격에 더 강한 요 중간을 비워놨는데 그래서 원료도 적게 들고 충격에 더 강하고 경쟁사보다 나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스터디에는 이걸 5,500원 정도에 샀는데 목표가 많으냐고 대응 종료됐습니다. 뭐 여기 목표가 가면 일제 매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대응하십시오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무상증자 해서 또 권리락 착시 효과까지 나오면 실제로 아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작은 곳에서 나온 겁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네, 그래서 그 상보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차용 제품 중에서 그런 차별화를 성공하고 있고 그게 곧 수주로 이어지고 뭐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을 때 긍정적이긴 한데 저는 아시다시피 전환사채를 1,295원짜리인가? 요게 갖고 있고 이걸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 지금 사시라 그러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제 가격보다 아래에 있을 때 제가 권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사도 되느냐? 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망은 좋지만 이렇게 갔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언젠가는 지금보다 좋은 가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근데 뭐 나쁘게 얘기하면 나는 이때 샀다고 하면 뭐 저랑 같이 가니까 별 신경을 안 쓰겠지만 1,965원에 산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떨어지면 이거를 뭐라고 또 해야 되고 오르면 다행인데 그냥 제가 원하지 않은 가격에서 매수를 권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네, 그래서 나쁘지는 않겠지만 지금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만약에 그래도 답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적당히 한 1,500원대 중반 정도 잡아놓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하고 안 내려오면 그냥 다른 종목 찾아보시고 뭐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SB 인베스트먼트 또 태화기업이라는 모터업체에 투자를 한 회사고 그게 터지냐 안 터지냐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구조입니다. 전기차 모터업체 물량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잘 안 늘어납니다. 쉐보레 볼트 EV 이거 연간 한 27,000대 정도 팔립니다. 물량 한 3년째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현대차 아이오닉 많이 팔리지 않았냐? 그것도 많이 팔릴수록 생산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릴수록 순번이 뒤로 밀린다는 거지. 생산량은 일정합니다. 뭐 많이 해야 5만 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모터가 2025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터지는 건 맞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시장이 정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조금을 계속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전도 유망한 업체를 인수를 했긴 하지만 그게 어떤 투자 매력으로 작용을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 전기차 모터 업체는 뭐가 다르냐?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전기차 모터도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많은 다수의 업체들과 할 거지만 그 과도기에서 나오는 모듈, 그러니까 범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듈 옵션처럼 달 수 있는 이거를 해서 초도의 그 과도기적 수요를 장악하자는 겁니다. LG전자하고 마그나가 그걸 장악을 하자는 거고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는 뭐 2만 대, 5만 대 이게 아니라 1000만 대입니다. 이거로 게임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 비교할 수도 없다. 저는 이거는 제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투자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아직도 모릅니다. 뭔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가능하면 투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뭐 꼭 그런다고 주가가 오를까요? 라고 하면 LG전자 보시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정리한 것도 있지만 LG전자 마그나 소식 나오고 나서부터 폭발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면 LG전자 마그나가 뭐가 강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게 왜 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도기에서 1000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듈 범용화 표준화 해가지고 그 엔진에 룸 조금만 있으면 여기다가 뭐 붙여가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뭐 썬루프 옵션처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1000만 대를 팔았을 때 매출이 100조 원입니다. 그 LG전자 51% 갖고 있으면 연결 기준으로 LG전자의 이 매출이 잡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오르는 거 맞지 않느냐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모르면 LG전자가 마그나를 합쳐서 세우는 게 뭐 애플카? 애플카 아닙니다. 이겁니다. 과도기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떤 걸 찾아봐도 이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게 또 너무 또 우쭐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듣고 이 의문을 가지고 찾다 보면 그런 것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뭐 단타치고 이거 사서 이거 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종목이 왜 반응이 나왔느냐 항상 점검을 해보시면 그 이유가 나름 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속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지. 뭐 요 대선 테마주들은 뭐 안철수 관련해서 안철수 관련주들 예전에 알랩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데서 붙었는데 2만원에 사서 4만원에 팔았더니 그냥 그 테마주라고 해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겼는데 그게 올라가가지고 15만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는데 하나의 결론이 뭐냐면 정말로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 그러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것 같은 애들은 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누군가 사니까 올라가지. 그 누군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상승이 그런 이유로 나왔고 그러면 그 100조 원의 매출 중에서 상당한 비중은 전기차 모터가 될 건데 그 회사의 주가가 안 오르고 버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LG전자처럼 큰 회사도 올라가는데 왜 매출이 100조가 붙을 거니까. 자, 그럼 이 정도면 다 설명이 된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매도의 무사한 종목과 무사하지 못한 종목의 핵심은 1월달에 고점이 나왔느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이 종목들 아주 신속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홀딩스 1월달 고점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공매도가 나와도 한정적일 겁니다. 진로, 유한양 200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유한양이 고점 나오긴 했는데 이건 또 뭐 지수하고 큰 영향이 없고 대한통운 딱히 두산 뭐 딱히 DL 여기까지는 뭐 공매도하고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
기아차 좀 공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SK 하이닉스 받을 수 있습니다. 영풍 현대건설도 아니고 지금까지 2개밖에 없습니다. 삼성화재도 아니고 요거 하나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3개. CJ 지주사들도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동국제강 멋있습니다. 빨래줄처럼 올라갑니다. 현대해상, 대상, SK네트워크스 지금까지는 3개밖에 없습니다. 오리온홀딩스 최근에 올랐고 넥센타이어 큰 거 없을 것 같고 KCC도 국내 건설 경기 회복, 아모레지 중국하고 관계 개선으로 화장품, 제약바이오는 계속 부진할 겁니다. 점점 실체가 나오는 시장이 좋을수록 오히려 다들 테마주화되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제약바이오만의 어떤 매력이 없어집니다.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크고 시세 화끈하게 내주니까 거기에서 뭐 가치가 있든 없든 막 덤비는 건데 다양한 종목들이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가치도 있고 근거도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그런 근거도 없고 변동은 똑같이 높아지고 이러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인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지들이 뭐 무당처럼 앞으로 제약바이오 안 좋아 뭐 이 정도. 그래서 맞아요. 거봐 내가 말했잖아. 틀리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고. 그게 뭡니까 그게. 아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특별히 공매도 영향을 대한항공 공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개. 이건 제약바이오네. 네, 롯데 정밀도 아니고 현대제철도 아니고 신세계, 농심, 세방전지 5개째입니다. 효성, 롯데지주, 빙그레, 녹십자홀딩스, 롯데칠성. 롯데그룹주들은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공매도하고 거의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도 공매도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1월 고점 돌파했으니까 힘들고 이 공매도 쪽도 매도를 때렸을 때 죽는 종목과 아닌 종목 자기들도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 주식이 올라가 버렸을 때. 근데 지금 올해의 고점이 지금 4월 달에 나온 종목이다. 이 종목들은 공매도 때려도 언제 그걸 이겨내고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항을 받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어긋나 버리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쪽도. 근데 1월 고점이 높게 나온 종목들은 올라가더라도 1월 고점에서의 어떤 저항 압력이 있는 거고 그러면 공매도 쪽에서도 믿을 구석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6개 정도 나왔습니다. 뭐 딱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7개 삼성 SDI. 네, 보면서 그냥 업황하고 기술적인 부분하고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메리츠. 호텔신라도 약간 위험하긴 합니다. 7개로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삼성전기 8개. 제약바이오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예. 하나솔루션 9개. 예, 조선주들은 굳이 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매도가. 현대위아 10개. 금호석유 11개. 현대모비스 12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3개. 한 절반 정도 받는데 14개밖에 안 됩니다. SK텔레콤 되게 이례적으로 오르는데 지배구조 개편 기대고 이것도 공모가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조금 15개. 예. 15개 정도? KT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SK텔레콤 따라서.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 SK도 애매하긴 한데, 강원랜드, 네이버, 네이버도 조금 위험합니다. 16개, 카카오 17개, NC소프트 18개, 키움증권 19개, 제 종목도 저렇게 가야 되는데, LG생활건강 20개, 그리고 LG화학 21, 한정기술 최근에 좋습니다. 신한지주, 현대홈쇼핑, 현대로템 22, S&T모티브 23, 현대백화점도 좋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좋고. 딱히 없는 것 같은데 24개 정도. 후성, SK이노베이션, CJ제일제당, 풍산, KB금융, LG하우시스 26, 한국타이어는 패스. 콜마, 한진칼도 조금 위험합니다. 27. 네, 그리고 종근당, W게임즈, 쿠쿠홀딩스, 코스맥스, 만도 조금 위험합니다. 28. 이노션 29. 29개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해드린 거. 네, 이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생명 같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제가 그 계좌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게 인내심을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요거를 매수했다라고 언급을 해가지고 제법 많이 떠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장중 리딩에서 요걸로 건조기 사야지 막 그러면서 제법 많이 까불고 떠들었는데, 그렇게 계속 언급하다 보니까 언급하고 주가가 내리고 회복하고 건조기 가격까지는 안 팔아 하다가 약간 차이로 안 팔리고 다시 손실 갔다 오니까 인내심이 바닥에 나가지고 제가 본전에 그냥 걸어뒀습니다. 본전에 걸어뒀고 체결되고 끝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조용히 그냥 갖고 있었으면, 건조기고 뭐고 언급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으면 이 인내심이
이 정도로 많이 빠르게 소진이 되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 조용히 가다가 지금도 계속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고 이렇게 된 거는 많이 언급을 해서 그렇고, 제가 언급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삼성생명 갖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짜증나네요, 이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인내심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주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겠다. 종목 소개는 해드려도 대형이나 이런 부분이 일절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저는 물론 이거를 삼성생명이 잘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삼성전자 특별 배당도 들어오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팔아서 현금화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삼성생명의 하락한 자체가 그 이건희 회장 사후에 어떤 상속세를 아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속세가 확정된 이후로 주가가 좀 오를 거라고 봤고 그 반응이 빠를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떠들다가 인내심이 빨리 소진이 돼서 본전에 팔게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라든지 이렇게 느리게 가는 종목들은 조용히 언급을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인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사례가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